안녕하세요. 이창혁입니다. 오늘은 신한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4강전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네, 지금 16강전, 8강전을 봤었는데 이제 4강전에서는 요다 구단과 제가 맞붙게 됩니다. 네, 요다 구단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원래 존재였습니다. 이창호 구단 그리고 서봉수 구단, 조은영 구단이 대체로 이 외국 기사들한테 성적이 다 좋은데 유독 요다 구단한테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국할 때도 뭔가 바둑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뭐 요다 구단이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뭐 최강자, 네, 뭐 조치훈 구단 같은 그런 성적을 거두는 기사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한국 선수들, 한국 인류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선수들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다 구단 바둑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돼 있고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합니다. 부분 행마법이나 이런 것이 공부가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사들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예전에 사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정통 수업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약간 일본 기사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행이나 포석이나 그리고 이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닦아진 부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서봉수 구단하고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더 심한 부분이 좀 있고요. 조은영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은 그에 반해 좀 그런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한국 기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기사보다 좀 기초가 좀 약하다. 아무래도 일본은 오랫동안 굉장히 바둑적으로는 뭐 선진국이고 최강의 나라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기본 것이 잘 돼 있고 한국은 네, 그전에는 너무 좀 약하고 기본기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나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세계 최강으로 올라간 아주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제 시니어 바둑계에서는 제 판단으로는 요다 구단과 유빈 구단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강전에서는 요다 구단하고 이제 맞붙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흑번이고 요다 구단의 100번입니다. 네, 여기 뭐 아주 많이 나오는 포석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걸치니까 협공을 했어요. 네, 3, 3을 들어가서 이렇게 정석 선택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다가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돌이 여기까지 다가서게 되면 흙이 이쪽 모양이 약간은 좀 원래 엷은 형태거든요. 집 모양을 펼쳤지만 좀 엷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백돌도 좀 엷어졌기 때문에 이 엷은 것을 백이 응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고 요다 구단도 이 모양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이수입니다. 물론 끼워서 두는 수는 뭐 아래로 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3, 3 들어가고요. 네, 실전에 이런 식의 진행의 바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갔을 때 이제 치받아서 두는 수법, 이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막으면
젖히고, 아마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도 이 싸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저도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늘고 이렇게 돼서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살려줘서 줘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초반 진행에 이 모양에서 여기를 막고요. 넘겨주고 붙여서 획마하는 수법을 추천을 합니다. 네.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사실 눈목자로 두는 수, 화점에서도 눈목자, 소목에서도 눈목자 수법을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요즘은 인공지능 이후로는 많이 도와지지만 예전에 이제 눈목자 수법은 이 프로기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눈목자 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연구가 너무 많이 돼서 네, 별로 재미는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3을 들어갔고요.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 형태입니다. 네, 치받았는데 특히 이돌이 있을 때는 이 치받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돌보다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위로 맞고 2단을 젖혀서 여기가 이렇게 두터워지면 왠지 이 세력이 기분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실전처럼 일로 젖히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 두 점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백돌이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그냥 집으로만 관계가 있지 두터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겠다는 얘기죠. 물론 단수는 치질 않습니다. 하지만 보기 위해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이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백도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둘 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교환이 조금 이득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교환을 교환하지 않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제 흙이 바로 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네, 이 모양이 아주 두텁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받아서 그만입니다. 근데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손을 빼고 막 진행했을 때 여기 붙이는 수가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요. 가령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여기 나가는 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도 여기 둘 데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흙이 만약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은 느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 자체는 충분히 훌륭한 수입니다. 네, 실전에 이제 젖혔고요. 붙였습니다. 정수는 이쪽을 받고 느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흙도 나를 짜가고 뭐 받아준다든지 하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인공지능도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약간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력이 다 깨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으로는 손해지만 바깥으로 막아서 이 모양을 키우는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점수로는 좀 떨어지는 수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이렇게 실리를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여기서 끊었는데요. 이 수가 실수입니다. 이 수로는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한 이 정도 삭감을 하라고 합니다. 받아주는 것은 실리가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 짚어서 획마를 해서 이제 수습을 하라고 하는데요. 흙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들여다보고요. 그러면서 이 자체로 사는 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차이가 한 집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백이 좀 재밌습니다. 근데 실전을 이 끊어서 두니까 갑자기 형세가 바뀌었습니다. 흙이 좀 좋아졌어요. 네, 치고 네, 여기까지 이제 벌렸는데 얼핏 보면은 이 약점 때문에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의외로 이 약점이 별게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쪽으로 끊으면 위로 단수칩니다. 이거 나가는 건 무조건 버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는 게. 이건 뭐 오히려 흙한테 도와주는 꼴이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고요. 여기 끊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 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시면은 흙이 백이 훨씬 더 넓습니다. 네, 이건 뭐 싸움이 잘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요 끊는 수가 좀 악수기 때문에 이쪽을 끊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일루 단수를 쳐요. 역시 이렇게 먹는 것도 다 막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력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막으면 역시 별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양에서 나가는 거는 젖혔을 때 끊는 수는 뒤로 해돌이 쳐서 잡혀요.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데 역시 지키게 되면 이것도 백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 약점이 별로 강력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갑자기 바둑이 좋아졌습니다. 네, 삭감을 갖고요. 네. 이 모자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뛰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네, 붙이고 네, 굿자로 넣습니다. 네, 일루 젖히고 느는 수하고 굿자 두는 수는 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면에서는 굿자로 두는 수가 조금 더 두터워 보였기 때문에 둔 거고요. 네. 이 자리도 물론 안전하게 두면은 이렇게 잡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둔 이유는 그래도 중앙을 좀 공격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앙을 의식해서 둔 수고요. 네. 이 수도 이제 두텁게 둔 수인데 저보고 뭐 두라고 하면 아마 그냥 띄어서 바깥 이쪽을 안정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민다든지 날짜 간다든지 미는 수도 그렇고 날짜 간다든지 하면 집이 꽤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좀 두터운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급소 자리죠. 네, 지금 뭐 이수를 두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바둑은 흙의 우세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인공지능도 흙이 좀 좋다고 합니다. 네, 단수 치고 넘어갔고요. 네, 이 장면에서 너무 지금 좀 두터운 수를 뒀는데 이 두터운 수하고 약간 중복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두터운 수보다는 좀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수를 뒀습니다. 이 수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수로는 밀고 늘 때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미는 수를 안 뒀어도 이수보다는 이렇게 띄어서 발빠르게 도는 수가 정수입니다. 네. 두고 나면 두텁다고 생각했는데 두면서도 조금은 약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역시 인공지능으로 복기를 해보니까 이 수는 약간 좀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넓고요. 네, 이 자리는 아주 급소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두면은 아주 얇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꼭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공격이 돼서 어떻든 바둑은 흙에 꽤 우세입니다. 네, 이런 수도 약간 쓸데없는 수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키는 게 보통일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요교환을 해주니까 여기가 또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좀 더 두터워졌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뭐 한 인공지능은 6집 정도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든 흙이 꽤 우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수가 일단 첫 번째로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 수로는 여기를 붙이고 넣을 때 이쪽에 모양을 둬서 이쪽을 키워야 된다. 가령 이런데 이제 빠져나가도 뭐 쉽게 이렇게 지키면 워낙 큰 집이 나와서 이거는 뭐 많이 집니다, 백이. 근데 백도 어떻든 여기를 두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뭐 수를 내는 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알 것 같진 않지만 어떻든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근데 요다보다는 이런 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30초 초읽기 지금 초읽기에 몰린 상태들이거든요. 30초 초읽기에 몰려서 이런 거를 지금 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게 굉장히 두터운 수다라고 생각해서 둔 수인데 좀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로 네, 어깨를 짚었습니다. 어깨 짚은 수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기서 물론 수를 안 치명적인 수가 없지만 이렇게 뭐 끊어가면서 행마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연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전은 여기를 뒀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다음 한수 어딜까요? 네. 너무 당연한 수인데 저도 이제 출입기 몰리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못 보고 넘어갔는데 네.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좀 있어요. 네, 여기 붙였으면 흑백이 꽤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일로 두는 거는 이쪽을 젖혀서요. 이 형태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요 돌이 뭐 행마하기도 기분 나쁘고요. 뭐 붙여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너무 얇지 않습니까? 이 끊는 수 아니면 단수 치는 수. 여기를 늘어서 두는 건 이거 너무 당연하죠.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일로 젖혀서 두는 거는 이건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로 끊어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와도 너무 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여기 흙이 끊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를 내기도 쉽지 않고 그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둬야 되나? 근데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으면 아마 흑이 무난히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는 그냥 밀었고요. 뛰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면은 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집 정도 우세. 네. 네, 이것이 약간 좀 적극적인 수긴 하지만 얇은 수입니다. 조금 과한 수를 둔 겁니다. 특히 바둑이 좋을 때는 안전하게 행마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저도 잘 안 돼요. 약간 좀 두텁고 지키는 수. 네, 좀 더 적극적인 수를 자꾸 두다 보니까 바둑이 좀 얇아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실리로 좀 이득이거든요. 그 대신 이런 형태는 나중에 뭐 이렇게 뛴다든지 해서 좀 얇은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둬서 이렇게 민다든지 했을 때도 좀 얇은 맛이 있고요.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닙니다. 네, 는수가 지금 바둑 형세는 흙이 꽤 좋은데 늘어서 바둑은 더 나빠집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제 출기 마지막 출기 몰려 있는데 제가 이제 붙이고 늘고 너무 당연한 수예요. 이렇게 막는 수를 쓸 길을 막 하다가 마지막 출기 몰려서 뒀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수를 둡니다.
실전에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뒀으면 6집 이상 뭐 인공지능 판단을 한 93% 정도 흑의 승리. 백이 아주 곤란한, 지금 집도 6집 이상이지만 백이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돌들이.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흑이 실수가 나올 때가 별로 없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얇고요. 이쪽도 얇고 집도 흑이 6집 이상 많습니다. 네, 그런 장면에서 붙이는 수를 생각하다가 여기를 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막 망가집니다. 흔들리게 되는데요. 네,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냉정을 찾고 이쪽을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둘 데가 사실 없어요. 잘못 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을 해서 이런 식의 진행을 그냥 해서요. 뭐 살려주고 그냥 편하게 뭐 여기 벌린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이 모양도 흙이 꽤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약간 흥분 상태라고 봐야죠. 또 이거 실수예요. 괜히 계속 지금 쓸데없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단수를 쳤는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있죠. 여기서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돼요. 또 한 점 그냥 버리고 두면은 지금도 흙이 한 넉 집 정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건너붙이면은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장면인데 지금 너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뛴수가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손 따라 두는 겁니다. 네. 냉정을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도 붙이고 선수 교환을 해서요. 백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 흙이 재밌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손 따라서 또 여기까지 뜁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 요다 구단이 너무 지금 횡재를 했습니다. 아주 곤란한 바둑에서 너무 횡재를 했기 때문에 요다 구단도 여기서 약한 수를 둡니다. 연결을 했어요. 이 수가 약한 수예요. 이 수로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형세는 백의 우세로 확 바뀝니다. 네. 여기가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젖혀도 나가면요. 맛보기가 돼서 아주 곤란한 자리예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다 구단이 너무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약한 수를 뒀고요. 다시 이제 맞게 돼서 형세는 아까 흑이 93%, 6집 이상, 한 7집 정도 좋았는데 지금은 비슷한 형세가 됐습니다. 역전이 될 기회를 요다 구단이 좀 놓쳤죠. 네, 이제 이도 이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행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행마고요. 지키고 넣으니까 연결을 했습니다. 네, 붙였는데 인공지능의 판단은 여기를 자꾸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환을 하더라도 백이 잡힙니다. 잡히지만 가령 이제 이런 교환을 하고 막는다든지 하면 다 놓고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을 다 하는 것이 집으로 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위 자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인공지능이 계속 판단하는데요. 그렇게 둬야 되는데 그냥 붙였어요. 네. 여기서는 이 자리가 급소기 때문에 요 수는 별로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면 흑의 우세입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맛이 나빠서 지켰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뒀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고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미세합니다. 굉장히 미세한데 네, 이 자리 이수를 두면서
미세하지만 백이 다시 약간 우세로 바뀝니다. 저것이 왜 악수냐면요. 보실까요? 여기는 나를자로 가야 돼요. 그러면 백은 붙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까 밀었지 않습니까? 밀고 막은 자리인데 흙이 젖히니까 백이 먹여친 거예요. 먹여칠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무조건 뒤로 막지. 이걸 먹여친 떼어내기만 해도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 형태에서 들어가서 따게 되면 많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원래 여기가 약간 끝내기 당하는 맛이 좀 있는데요. 늘어서 놓고 따게 하는 맛이 있는데 실의 자리가 돌이 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붙이고 끊는 수로 인해서 아무 맛이 없어요. 이거 나가는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텁기도 하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될 자리인데 실전에 악수교환을 한 겁니다. 나를자로 가야 되는데 이 미는 수를 두는 바람에 백이 약간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끝내기 잘못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다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뛰는 맛을 조금 노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쨌든 네, 들여다보고 밀고요. 있는 수가 한 집 가까이 약간 손해 수입니다. 있는 수로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두고 네, 연결하는 게 여기 집 관계가 약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세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집이 아주 큽니다. 이 수가 이제 실수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주 미세해졌습니다. 백이 약간 재밌는 장면에서 다시 미세해졌고요. 네, 이 수가 지금 미세한 장면에서 패착입니다. 이 수를 둠으로써 두 집반 승부가 났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실전에 이제 하고 이제 진행을 해서 바둑이 끝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 돌이 이제 그냥 지키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 있는데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기를 이제 나가고요. 이쪽 나가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돌이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된다고 보시면 여기 나가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엄청 맛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손을 빼놓으면은 이게 지금 잡히는 맛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이 둬서 그걸 없앤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주 미세한데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환을 한 것이요. 네. 요것만 아니면은 미세한 바둑이었습니다. 이래서 교환을 다 하고 지키게 돼서 흑의 두 집반 승. 오늘 바둑 물론 30분에 30초 3회 바둑이지만 전체적으로 흑이 제가 좀 그렇지만 좀 내용이 괜찮고 잘 두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아까 보셨던 이수요. 이 한 칸을 띄는 글쎄요.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수고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30초 초읽기에 몰려서 네, 결정을 못하고 그냥 급하게 손이 옆으로 갔다고 봐야죠. 네, 이수로 인해서 한참 좀 망가져서 바둑을 좀 그르쳤는데 그래도 이 실수한 와중에 냉정을 찾아서 힘들게 승리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결승전, 왕밍한 구단과 둔 결승전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